예. 이제 장마가 이제 다가올 것 같아요. 그죠? 날이 많이 이제 습해지고 더워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 또 절에서는 백중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자기 수행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안거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관음제일 참가하신 분 중에 다는 아니고 일부 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그 수행하는 거를 지금 이제 4번째 정도 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동참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부에도 변화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한 가지 우리 절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절이 많이 달라졌죠. 그죠? 네. 그 담장을 쌓고, 그리고 현관문도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문만 달면 되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제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왜 담장을 쌓을까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담장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 다음 해에 사실은 요 뒤쪽 화단 쪽에 있는 그 펜스죠, 울타리들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유는 벌품 사납게 으그러져 있는 것도 있고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나간 것도 있고 했지만은, 한편에서 보면은 그 울을 두고 경계를 두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도 해서 없앴어요. 그래서 저 화단을 그냥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옮기고, 그걸 이제 없애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아름답게 꾸미지 못한 점도 있지만, 거기 이제 주차를 하는 바람에 뭐 보여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제 주차하면서 문을 여닫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차를 하셔요. 여기 주변에 이제 그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화단이 더 짓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펜스를 없앴으면 서로 더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씩 시민의식이 바뀌면서 좀 서로 달라지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담장은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담장은 있는 담장 없애고 여기는 없는 담장을 세웠나 조금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찰이 우리가 이제 시민 속에 있고 도심 속에 있는데,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또 구분되고 또 분리될 필요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뒤에 거는 서로 더 어우러지고 덜어서 이렇게 소통하자고 열어놓은 것이라면, 근데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저희들이 소통을 하자 할 때는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이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그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앞은 또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도량이고, 사찰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좀 마음을 삼가하고 조심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옷깃을 말하자면 여미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절을 가든지 절에 문을 들어갈 때나 또는 나올 때나 합장을 하고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렇게 조금은 좀 보호받고 그리고 분리되고,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나다니는 분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이 심지어 담배 꽁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시정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 청소년, 곧 중학생 아이들이 또 현관문 들고 이렇게 이제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일들까지 있어서 절의 위험이란 거는 기본으로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또 조금 더 우리가 정성 들여서 잘 가꾸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담장을 했는데, 결과들은 굉장히 과정과 결과가 사실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도 우리 신도님들하고 다 상의하면서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주셨고, 또 우리 이제 거사님들이 직접 몸을 쓰셔가지고 돌 하나, 블럭 하나를 나르면서 또 옆에서 보조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효상 거사님도 있고 우리 저 회장님도 하루 오셔서 그 노동 전혀 못 하시는 분인데 막노동 같이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들을 함께 하는 그 마음들이 더 뭐라고 할까, 절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모아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보람된 일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리고 또 옆에서 또 그걸 보시는 우리 보살님들이 빵 사다 주고 과일 사다 주고 뭐 아이스크림 사다 주시고 등등 하면서 정말 한마음이 되었던 정말 좋은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마무리가 있지만 이 불사가 완성이 되면 내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 화엄탑사의 어떤 정체성도 뚜렷해지고 신도들의 단합된 마음도 커지고, 또 외적으로는 이곳이 절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그래도 사찰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게 되기를 아마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마음 모아주신 그 우리 신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갖고 정말 똑같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참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죠?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똑같은 상황에서도 바꾸지 않아도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법문은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 중에 여행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여행한 사람들이 낯선 곳에 가면 불편해하죠. 그죠? 그래서 고향이 참 편하다, 고향이 좋다 그러는데, 정말로 괜찮은 사람,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가는 새로운 고장을 고향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편안하고 어디 가도 내 마음이 푸근하게 그렇게 그 낯설m 없이 지내는 곳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희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은 이제 늘 이동 생활을 합니다. 이게 수행자의 기본으로. 부처님께서도 한 곳에 정주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후로 계속 장소를 이동하시면서 살았는데, 그 어느 곳을 가도 부처님은 편안하셨어요. 그래서 잠을 주무셔도 낯선 곳이라고 해서 잠을 설치거나 못 자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베개를 눕든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래서 그러니까 익숙한 거,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분별을 두지 않고 몸이든 마음이든 늘 모든 것에 열려 있어라. 이런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더 나아간 게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성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고향도 타향처럼 보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향에 있는데 늘 새로운 걸 보는 사람.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낯선 거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때야만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우리 도량이 달라져서 다르게 보인다. 그게 아니라 언제나 이 도량에 올 때마다 다름을 보아야 돼요. 근데 그 다름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것을 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물에 대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꼭 세상의 물건들만 아니고 사람들, 어떤 상황들, 또 뭐 이런 이제 물건들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다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이제 저희가 지금 덩쿨 식물을 심고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가서 이렇게 이제 끈을 매주고, 얘네들 덩쿨을 말아주고 있는데 풍선초에서 조롱이 생겼어요. 조그맣게. 하루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관심이 없었으면 그걸 못 보고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관심을 갖고 늘 관찰을 하니까 걔가 몇 센치 컸는지 맨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꽃을 피운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의 힘입니다. 늘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는 게 좋죠. 그죠?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근데 알려는 노력하고 안다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알려고 하는 노력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알려고 하는 노력은 언제 생겨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배우려고 하면 언제 배울 마음이 생겨요? 그냥 단순하게. 모를 때, 내가 모르는 거를 알 때 배우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알려고 하는 마음이 배우려는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알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는 것하고 알려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알려는 거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모름에 대해서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는 뭡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아, 내가 거기 가는 길 다 알아. 익숙하니까, 그죠? 그다음부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만나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익숙하죠? 익숙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예, 아이들도 성격도 알고 식습관도 알고 다 알아요.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익숙해.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압니까? 모르죠? 언제부턴가 걔가 자기 세계가 생겼고 나하고 나누지 않는 부분에 있어요. 또 남편도 아내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설사 매일 24시간을 붙어 있는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족이니까 내가 가장 가깝고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다 알아.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제일 소통이 안 될 때가 그겁니다. 엄마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불만이에요. 그죠?
예, 엄마는 다 알아. 엄마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나는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엄마는 사실 어떤 부분을 알긴 알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닌 다른 부분을 갖고 있고 이 아이에게 늘 새로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봐주지 않고 내가 알던 너로서만 그 아이를 보려고 하면은 아이는 반발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무한히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잘 모르죠. 내 생각이나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보게 돼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봅니다. 그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왜 지도를 뒤지고 미리 가서 살펴보겠어요? 모르는 길은 우리가 지도도 찾고 거기 어떻게 가는지 사람들한테 묻고 거기 가면서 확인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익숙한 길은 그냥 눈 감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요. 안다고 생각하면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던 식으로 그 사람을 대접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그 아이가, 그 상대가 갖고 있다 또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노력을 할 거라고. 아, 뭔가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늘 새로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공간도 마찬가지. 화엄탑사를 매일매일 오지만 늘 익숙하지만 또 새로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에 매일매일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데 늘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그냥 한다.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절을 하는데 뭐가 새로운 게 있어. 늘 하던 예불문 하나가 오늘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처음 예불문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그 예불문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뜻이구나.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타향을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더 성숙한 사람은 고향을 타향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낯설게 느끼고 새롭게 볼 수 있어야만 더 마음의 자세가 더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익숙한 게 좋아요. 그죠? 익숙해야 편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게 경제적이에요. 생각도 경제적이고 행동도 경제적이에요. 예. 저희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이에요. 누가 상처를 이게 뭐예요? 올해 그 새장가를 간다 그러면은 그런 말 해요. 아, 저 사람 뒤에서 웃겠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분 그러세요. 얼마나 힘들겠냐며.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한테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자기는 힘들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게 익숙함이란 게 주는 그런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이 편한 이유도 익숙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여행을 많이 해라. 또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말하자면 찌들어지고 마음이 점점 이렇게 나른해지고
뭔가 활력이 없을 때 여행을 하면 좋아요. 그럼 새로운 걸 보고 나면 마음에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람은, 정말 부처님 같은 사람은 어떤 분이냐? 익숙한 곳에서 새로움을 보는 분. 예, 그럼 장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공로를 한번 지나가 보세요. 간판이 바뀔 수도 있고 나무에 꽃이 하나 필 수도 있어요. 나날이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자연은 하루하루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도 하루하루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새롭게 바뀌는 거를 보면은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활력이 찾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려면은 마음을 말하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이고 익숙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뭔가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 고향에 살지만 새로운 것들, 남다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사실은 요즘은 정말 많은 이동이 있는 시대니까 실제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새로 오는 사람들만으로도 이미 고장이 달라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미에 계속 있어도 20년 전에 구미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적응을 해야 돼. 요즘 세상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근데 그냥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면서 그 변화를 수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상황, 이 바뀌는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하고 그거하고 담을 쌓고 나는 나만의 세계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서 남들하고 관계가 더 힘들어져.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는다. 특히 가족,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아낀다, 이런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또 그 알고 있는 부분이 좋아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면을 볼 때도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안 피곤한 일이 돼요. 정말 내가 모르던 부분을 만났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배신감 느낀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죠. 그죠?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고 나와 다른 점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지를 않고 나하고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다르니까 그 사람이 지금 틀렸어 이렇게 판단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도 사실은 나하고 같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것만 보고 사는 것이 돼요.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죠? 내가 만든 내 상에 맞추어서 난 그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점, 내가 예상치 않은 점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것이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아이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들이 커왔던 부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우리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부터 나와요. 그죠? 그 속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맞고 너희는 틀렸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절대 소통이 안 돼요. 아이들하고 점점점
거리만 커지고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꼰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찌 해야 되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다른 점을 그냥 다른 점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거를 내가 좋아할 수 있다면 더 좋지만 좋아할 수 없더라도 그냥 다른 점으로 받아주시면 돼. 그럼 이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나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 나가서 전혀 다르게 하네. 네. 그것도 그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보는 면만 그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분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분만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아이를 사랑할 때, 우리 남편을, 우리 부인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차별도 두지 말라, 어떤 분별도 두지 말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나누어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열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고향에 머물고 있는 분이든 또는 이주에 와서 여기서 사시는 분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은 새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죠?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안다는 생각, 내 자식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내 남편도 모르는 게 있어. 모른다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발견될 때 마치 아이가 새로 뭔가를 배울 때 그 기쁨을 느끼듯이 새로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알게 됐다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텅 비었는데 세상은 따뜻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